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영국의 자동차 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제조사가 떠오르시나요? 옛날부터 스포츠카와 멋진 세단을 만들었던 제규어도 있고 초호화 럭셔리 세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롤스로이스, 그리고 진짜 운전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로터스까지 그야말로 영국에는 독일과 일본 못지않게 각양각색의 자동차를 만드는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제조사가 바로 오늘 소개할 브랜드 랜드로버인 것이죠. 왕년에 사막이나 정글 어디든 타고 다닐 수 있었던 오프로드의 제왕이자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렸던 랜드로버가 현재는 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한 대는 고장날 것이 분명하니 입고용으로 두고 다른 한 대로만 타고 다녀야 한다는, 어쨌든 랜드로버를 살 때는 두 대를 사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고객 서비스와 품질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저 럭셔리 SUV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랜드로버의 역사와 그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랜드로버가 아닌 로버의 시작. 1880년대 초반 당시 유럽은 이렇게 빈폴 로고와 같이 생긴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역시나 생긴 것처럼 뒷바퀴는 중심만 잡아줄 뿐 한 바퀴에 올라탄 외발 자전거 수준이었죠. 그래서 운전자들은 혹여 급하게 멈추거나 돌뿌리 같은 곳에 부딪히게 된다면 머리부터 앞으로 쏠려 큰 부상을 입게 되는 당시 자전거들은 나름 위험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1883년 영국 코벤트리라는 지역에서 존 캠프 스탈리와 윌리엄 서튼은 할리 데이비슨이나 벤츠 등 다른 제조사들과 달리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로버라는 회사를 설립해 1885년 두 개의 비슷한 크기의 바퀴가 후륜구동으로 움직이는 안전하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자전거를 만들어냈고, 이 자전거는 그렇게 최초의 현대식 자전거의 모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 기회로 로버는 유명해지기도 했고, 자전거를 만들었으니 자연스레 다음 단계인 모터사이클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는데, 당시 후조의 모터사이클을 수입해 실험을 거치게 되면서 1902년 로버는 로버 임페리얼이라는 모터사이클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그저 엔진을 얹은 것 같이 생긴 이 단순한 바이크는 자세히 보면 당시로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었고, 1936년부터 2003년까지 생산되었던 할리 데이비슨의 숨은 명작 할리 스프링거와 나름 비슷한 모습이었죠.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 여튼 프론트 포크에 스프링이 있어 그 당시 포장되지 않았던 도로에서도 이 바이크는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했고, 특히 튼튼한 바디 프레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출시된 해에 약 1000대가 넘게 판매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로버는 어디든지 힘차게 주행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모터사이클을 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러시아군에 납품을 하기도 했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는 250cc부터 600cc가 넘는 다양한 모터사이클도 만들게 되면서 1924년까지 약 10,000대를 생산해 판매하는 제법 큰 회사가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로버는 모터사이클 생산보다 더욱 미래가 보장되는 자동차 생산에 집중하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바이크만 만들던 로버가 뜬금없이 자동차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 초창기 멤버였던 존 캠프 스탈리부터 1888년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었고, 1912년에는 로버 12HP라는 자동차까지 생산을 해왔기에 절대 갑작스럽게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 로버는 모터사이클 뿐만 아닌 병력들을 수송할 수 있는 트럭과 구급차도 생산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1901년 존 캠프 스탈리는 46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뜨게 되었고, 그 사이에 회사는 다른 누군가에게 인수가 되어 여러 인원들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페라리나 포르쉐, 혼다처럼 처음 회사를 설립했던 대표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나가 회사를 발전시켜왔던 것처럼, 로버라는 회사도 초창기 멤버들은 사라졌지만 설립 초창기 때처럼 그 색깔을 잃지 않고 오프로드나 전쟁터 등 어디서든 잘 달릴 수 있는 탈 것을 꾸준히 개발해오면서 현재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랜드로버가 아닌 로버, 1929년 개편이 이루어졌던 로버의 스펜서 윌크스라는 인물이 이사로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고, 또 그의 동생이자 자동차 및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모리스 윌크스도 로버의 수석 디자이너로 오게 되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영국 정부는 더 많은 항공기의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공장에서 항공기 관련 부품을 만들게 했고, 그중 3군데를 로버가 운영하게 되면서 로버는 전쟁 중의 항공기 엔진과 같은 다양한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가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 더욱 성능을 향상시킨 로버의 모리스 윌크스 팀은 전쟁이 한참이던 1943년 제트 엔진 프로젝트를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영국 최고의 럭셔리카 제조사 롤스로이스의 그 프로젝트를 넘기기도 했죠. 그 다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제트 엔진 프로젝트에서 경험치를 쌓았던 로버가 가스터빈 엔진 기술에 관심을 가지며 그 기술을 자동차에 이식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1950년 Z1이라는 가스터빈으로 구동되는 자동차를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로버는 이 기술을 활용해 브리티시 레이싱 모터스와 손을 잡고 가스터빈이 장착된 로버 BRM이라는 레이싱카를 만들어 1960년대 레구레이스의 끝판왕인 르망 24시에도 나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스펜서 윌크스는 전쟁이 끝난 뒤 자신의 농장에서 농장 일을 하기 위해 미군이 사용했던 윌리스 지프를 농장에서 사용했는데 불현듯 농부들을 위한 사륜구동 차량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길로 수석 디자이너였던 그의 동생 모리스 윌크스를 시켜서 1947년 지프의 셰시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의 랜드로버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1년 뒤인 1948년에는 암스테르담 모터쇼에서 대망의 랜드로버 시리즈 1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랜드로버로 황금기를 맞은 로버. 먼저 로버 컴퍼니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저 아름답고 빠른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였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기에 이런 차량들이 더 이상 구매자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만들었던 차량이 바로 실용적인 랜드로버였고, 이 랜드로버는 1948년에 첫 등장을 한 뒤 기존 로버 승용차의 판매량을 뛰어넘어 로버의 효자 모델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랜드로버는 1978년까지 별도의 브랜드로 간주가 되지 않은 채 꾸준히 로버의 차량 모델로서 생산이 되었고, 1978년 같은 영국의 레일랜드라는 제조사의 자회사가 된 다음부터 랜드로버가 되었던 것이죠. 이후에는 BMW를 거쳐 미국의 포드, 그리고 현재는 인도의 타타까지 오게 되면서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와 랜드로버의 프리미엄 라인인 레인지로버에 대한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당시 랜드로버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비포장 도로를 가리지 않고 전천으로 누볐던 미군의 윌리스 지프처럼 사륜구동의 오프로드 성향을 지녔지만, 농업용 차량이 되기 위해 부족했던 적재 공간을 넓혀 랜드로버라는 차량을 만들게 된 것이고, 특히나 전쟁 중에 영국은 무기나 공산품을 만들게 되면서 많은 철강들을 소비했기에 로버는 랜드로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대체제인 알루미늄으로 차체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윌크스 형제는 전투기 조립을 위해 공장에 남겨져 있던 알루미늄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농부들이 웅덩이나 수로를 지나도 랜드로버는 부식에 강했다는 점이죠. 결국 험로주행 성능도 좋아지고 볕단이나 농업용 장비 등 온갖 짐을 실을 수 있었던 랜드로버는 튼튼하고 정비도 쉬워 그야말로 완벽한 농부의 자동차였던 것입니다. 현대적인 자전거의 발명부터 이륜차를 거쳐 오프로드의 제왕이 된 랜드로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앞에서 살짝 언급했다시피 랜드로버의 모태가 되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운송수단의 아이콘이 되었던 레저의 황제 미국의 지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